손흥민과 히샬리송은 여러가지 능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걱정했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륙컵으로 손흥민, 사르, 비수마의 이탈이 발생하는 1월입니다. 그런 와중에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FA컵 64강에서 벌리와 대결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경기는 어땠을지 제가 준비한 몇 가지 포인트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콤파니 감독의 벌리는 엄청 수비적인 팀은 아닙니다.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토트넘의 홈이기도 하고 손흥민이 없더라도 토트넘이 공격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벌리도 수비할 땐 4-4-2로 수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걸 뚫기 위해서 토트넘은 여러 선수들의 위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를 사이드 쪽으로 바짝 벌려놓고 우도기를 전진 배치시켜 왼쪽 공격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로셀소를 평소 자신의 위치보다 내려서 아래서부터 게임을 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진성이 좋은 우도기를 앞에, 공을 세밀하게 차는 로셀소를 뒤에 두는 건 매우 합리적인 배치였죠. 그리고 포로는 우도기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에 관여하기보다는 오른쪽에서 볼 배급을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로, 벤탄쿠르, 로셀소가 같은 라인에서 플레이하며 토트넘 전방 쪽에 5명을 위해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포로와 로셀소로 좌우 균형을 신경 쓴 게 눈에 띄네요. 전반에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장면들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3분에 로셀소를 빼고 브라이언이를 투입했습니다. 이 교체로 존슨이 오른쪽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힐은 왼발잡이, 존슨은 오른발잡이로 양쪽 윙어가 모두 정발 윙어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직선으로 전진성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지공 상황에선 정발 윙어는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격이 단순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 해주거나 중원에서 뒷공간 쪽으로 패스를 넣어줘야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가며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로셀소의 교체 타이밍입니다. 로셀소 대신 힐을 투입했던 타이밍이 조금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장면부터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로셀소는 토트넘의 역습 상황과 지공 상황 가릴 거 없이 공격의 방향 설정과 볼 배급이 아주 좋았습니다.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로셀소가 어깨로 공을 지켜주며 몸싸움을 버텨냅니다. 지금 히샬리송과 존슨이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역습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이쪽밖에 없었으면 로셀소도 여기로 볼을 뿌려줬을 텐데 반대쪽에 클로셉스키도 있었죠. 그래서 수비들의 중심을 이쪽으로 확실히 옮겨놓고 반대쪽 클로셉스키에게 공을 주면서 단독 돌파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윙어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공을 받았을 때가 되어서야 역할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 쪽 윙어를 살려줄지, 공격 속도는 어떻게 조절할지, 공격 방향은 어디로 설정해야 효율적일지는 중앙 미드필더가 정합니다. 오늘 로셀소는 이런 방향 전환 패스들이 괜찮았어요. 또 다른 역습 나갈 때 장면입니다. 이번엔 로셀소가 줄만한 선수가 존슨밖에 없었어요. 근데 존슨이 수비와의 거리도 꽤나 가깝고 아예 사이드 쪽으로 벌려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땐 존슨만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공을 주는 게 중요하죠. 이때 로셀소가 공을 발 바깥쪽으로 깎아차면서 존슨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깎아차면서 공이 아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백스핀을 먹으며 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 킥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공은 존슨의 유효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미드필더의 패스 방향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로셀소가 많이 내려와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면처럼 내려와서 반대의 클루셉스키에게 한 번에 반대 전환 패스를 해줍니다. 양쪽 윙어들에게 계속적으로 유효한 패스를 하며 공격의 템포를 계속 올려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엔 이런 큼지막한 반대 전환이 많이 나왔는데 로셀소가 없어지면 후반엔 이런 장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클로셉스키도 공격형 미드필더일 때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보단 클로셉스키를 믿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셀소의 좋은 방향 전환 패스를 받은 쿨루셉스키는 어땠을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공미 위치에 있을 때보단 영향력이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공을 받아서 직접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을 지켜주는데 능력이 있죠. 공을 지켜주면서 수비들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주변 선수들의 침투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반대 전환 패스를 만들 때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높은 왼발 의존도와 빠르지 않은
발 때문에 클루셉스키는 꽤 여유로운 상황에서 공을 받았음에도 공이 뒤로 나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격의 속도가 줄어드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찬스는 더 좋은 찬스입니다. 클루셉스키가 양발을 다 잘 썼다면 수비에게 2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계속 고민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도 벌리 선수들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클루셉스키는 왼발을 쓸 겁니다. 클루셉스키는 잘 접고 슈팅했지만 이미 눈치챈 벌리 수비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각이 막힌 슈팅은 수비에게 맞고 키퍼 품에 안깁니다. 주발로 하는 슛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흔드는 사전 세팅 없이 빈도 높은 주발 사용은 막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했던 이유에는 히샬리송의 결정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여러가지 능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퍼스트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수의 터치 하나로 똥 패스도 황금 찬스로 바뀌고 황금 패스도 똥 찬스로 버려질 수 있습니다. 스킵이 히샬리송에게 좋은 패스를 바로 다이렉트로 빠르게 줍니다. 이 공을 히샬리송이 오른발 발로 터치하면서 치고 나가는데 터치 후 뛰어나가는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그리고 터치의 방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수비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다급하게 바깥쪽으로 쳐놓습니다. 퍼스트 터치의 방향 설정과 강도가 좋지 않아서 두 번째 터치가 각도를 스스로 죽이는 방향으로 됩니다. 스스로 죽여놓은 각도 때문에 슈팅은 그냥 바깥으로 흘러버립니다. 슈팅의 파워, 임팩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터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히샬리송은 여기서 이 다가오는 공을 바로 오른발로 터치했지만 왼발을 잘 쓰는 손흥민이라면 왼발로 공을 터치하면서 각을 확실히 열어놓고 앞으로 뛰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다른 게임에 비해 기회가 현저히 적었다?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수들의 사소한 디테일이 큰 차이를 발생시켰습니다. 토트넘의 왼쪽 공격은 얼마나 우도기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하지만 오늘의 왼쪽 윙어 존슨은 손흥민이나 히샬리송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존슨에게 공이 갔을 때 우도기는 안쪽으로 띄워줍니다. 근데 패스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도기가 수비와 겹치는 그 타이밍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겹쳐지기 전인데 존슨은 패스를 넣어버립니다. 결국 우도기는 2명의 수비에게 부비부비 당하며 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존슨이 왼쪽 윙어를 오랜만에 뛰다 보니 우덕이 동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장면들로 인해 토트넘의 결정력이 답답했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공격수들의 아쉬운 장면들이 이어졌던 토트넘은 결국 페드로 포로의 정신나간 중거리로 1대0으로 승리합니다.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만든 골은 아니고 순전히 포로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진 골입니다. 오늘 경기는 축구에서 전술도 중요하지만 그 전술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맨유와의 리그 경기입니다. 메디슨이 브렌트포드전의 복귀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셀소의 폼이 괜찮다는 건 토트넘에게 호재입니다. 과연 토트넘은 손흥민, 사르, 비수마의 부재를 이겨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중심으로 매일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업로드 중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